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세 마감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시장을 받쳐주려고 했지만 기관의 매도에 코스피는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매도를 멈춘 코스닥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지수의 방향이 갈렸는데요. 다우는 200포인트 넘게 하락했고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홀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 불안정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함께 할 텐데요. 세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소통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혼조로 마감을 했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도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최근에 시장은 이렇게 좀 뭔가 좀 시원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이지 못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오늘도 시장은 약세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날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반등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뭐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수세가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등이 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비단 거래소 코스닥뿐만 아니라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2320포인트를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훼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다시 이제 전저점 자리대로 내려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을 제외한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60일선을 좀 훼손해주는 이탈된 그런 모습들이 전날 좀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좀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232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주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박스권 하단 자리대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일단 뭐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나올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이 자리대를 훼손하게 된다면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거래 대금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참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대금이 좀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근데 이제 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낙폭과대로 좀 진입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고점 자리대를 그어보게 된다면 고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그 하단 자리대를 평행으로 이어보게 된다면 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 부분들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좀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게 바닥이 나왔구나라고 해서 매수를 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적으로 5일선 자리대의 각도 자체가 너무 가팔라요. 5일선이 이 하락에 대한 각도가 가파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양봉이 좀 나왔다라고 해서 바닥이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보다 5일선 자리대를 회복을 해주고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돼야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5일선을 회복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9월달 시장도 급락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5일선을 회복시켜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좀 반등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5일선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일단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그나마 좀 괜찮았었어요. 거래소 시장도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 쪽 같은 경우 2천억 대 이상 매수를 하고 난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에 좀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 이 연속성이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좀 힘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제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갖고 오늘 바로 이렇게 매수로 좀 진입하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낙폭과대로 들어갔던 그런 종목군들도 반등이 나와줬지만 그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그 이유는 거래대금이 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지금 현재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수라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좀 자제하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사실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하자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코스피는 전저점 2320선 그리고 코스닥은 5일선을 회복해 주는지 이 여부도 꼭 확인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시장이 지수를 보게 되면 고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8월달 고점 이후로 서서히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 그럼 결국은 뭐 박스 번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수가 일단 흐름들이 박스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흐름들이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는 조정 속에서도 이 빛나는 그런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 쪽에 있어서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에는 이 현대차보다 기아차의 흐름들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시장에 있어서의 중심은 있다라는 거, 그게 자동차 쪽 섹터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61선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부품 쪽 섹터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가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지만 저 정고점 자리대죠. 24만 7천 원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현대모비스나 만도 이런 자동차 업종股들 같은 경우는 지수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으로만 단일 종목으로만 20%가 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 지수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템포 더 쉬었다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21선 자리대 이탈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1선 자리대 기준 선인데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된다라면 다시 한번 박스 하단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61선 언저리대가 되겠죠. 그러면 58,000원대 중초반 자리대에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밀려주게 된다라면 다른 종목군들이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미국 시장의 산업재 쪽 굴뚝주들에 있어서의 좀 약한 흐름들이 좀 보였었고 언택트 종목군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면 산업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대신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반등이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굴뚝주들 같은 경우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좀 챙겨주는 그런 단기적으로 좀 챙겨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업종 대표주로 좀 보게 되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선진 시장의 흐름들을 좀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매수 타이밍보다 좀 기다리는 전략, 그 부분들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쉬었었던 종목이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단기 바닥권역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산업재 쪽 섹터가 쉬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순환이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일단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순환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전날 나왔었어요. 낙폭과대로 좀 진입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개파락 출발, 좀 하락 출발을 하겠지만 추가적인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가총액 비중의 상위 종목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코스닥에 대한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낙폭과대로 좀 빠져있던 종목군들이죠. 5G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일단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전저점, 전날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전날의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KMW 같은 경우 24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이제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대부분 종목군들이 다 이런 식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손절성 물량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그린뉴딜 엑스포가 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그린뉴딜 관련주들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가 수소,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내년도에 있어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실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주로 포커스를 좀 맞춰 놓고 있는 부분들은 K뉴딜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 언급을 좀 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수소 쪽이라든가 태양광 쪽, 풍력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수소 쪽 같은 경우 중소형주 위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동아화성 같은 기업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기준 라인대는 61선짜리대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뭐 S에너지 같은 기업이 있어요. 61선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의 퍼스트 솔라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일단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시간 외에 10%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의 흐름들이 좀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 놓고 봤을 때 S에너지 같은 경우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동국 SNC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는데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기준 자리대 마찬가지로 금일 전일 저점 자리대죠. 이 자리대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로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개선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의 흐름들이 좀 괜찮고요. 그러면 순환매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의 한국 금융지주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요.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에 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증권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참여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배당도 좀 좋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61선 기준으로 해서 좀 접근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SL 같은 기업이 있어요. 전날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고 다시 한번 이제 16,000원짜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28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자, 어제는 외국인이 좀 힘을 주는 시장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매도하면서 시장의 힘을 뺏어갔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하락을 면치 못했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를 멈췄습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 반등을 해줬는데 하지만 장중에 2%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은 이 상승분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감한 게 조금은 아쉽기도 했는데요. 지금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6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82,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2% 넘게 지금 올려세우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어제 저녁에 이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물적 분할에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분사, 차질을 빚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은 2% 넘게 상승하면서 64만 5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0.5% 가까이 하락하면서 17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8%가량의 상승, 그리고 삼성 SDI 어제 3분기 실적이 호조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평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5%가량 오르면서 43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0.7%가량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방향이 갈렸습니다. 어제 마감과 지금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0.28% 하락으로 2,324선, 코스닥은 0.25% 상승으로 78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 그룹주들 같이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CJN이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의 진단키트주들 다시금 관심받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의 매수도 많이 쏠렸습니다. 오늘 25만 9,400원으로 출발합니다. 알테오젠도 어제장에 외국인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0.7% 오르면서 15만 2,9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자 오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연일 하락세입니다. 오늘도 0.2% 빠지면서 43,9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CJENM 네이버와 지분을 맞교환을 했는데 향후 지분 가치로 봤을 때는 CJ가 승자일 거다라는 분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0.5% 상승으로 13만 1,800원 지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작 기대감에 긍정적이라는 평가 따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가량 상승으로 12만 7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혼조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35%까지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0.48%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개장 상황 그리고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해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전날까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는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뭐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뭐 대형주 쪽에서도 뭐 LG화학이 뭐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 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도 뭐 증권주들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도 볼 수가 있겠고,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보면은 이제 대형주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개별주 쪽에서도 뭐 신성이엔지라든지 주성엔지니어라든지 지금 종목들이 좀 튀고 움직이는 흐름들은 있는데, 일단은 종목만 봤을 때에서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 사실상 지금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 올라가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뭐 여러분 다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팬데믹이라는 이유로 지금 시장들이 그렇게 지금 강하게 장대 양봉이 뻗어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해외 시장이 받쳐주질 못하고 장대 양봉으로 뽑아주지 못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들도 지금 보면 독일 시장이라든지 이쪽 애들은 지금 저점이 깨지면서 지금 낙폭을 굉장히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약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반등을 줄 때에서 짧은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현금 한 20-30% 정도를 하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처럼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지금 10%씩 급반등이 나오거나 4%씩 올라가거나 보면은 이제 주성이 이제 8,000원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주성인지링이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매 시그널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저렇게 수익이 나는 저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지홀딩스라든지 지금 종목들 보면 튀는 애들은 좀 튀어요. 튀는 애들은 튀는데 종목들만 봐서는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을 쫓아가고 싶고 막 사고 싶고, 왜냐면 지금 죄다 지금 다 새빨갛게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도 다 빨갛습니다. 뭐 상하프론테크, 성창오토텍, 뭐 2차 전지 전기차 EM코리아도 3% 반등 나오고 있고, 반등은 나오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분위기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시장이 나빠서 정리의 느낌보다는 혹시나 모를 조정과 그 다음에 지금처럼 수익이 났을 때 사고 팔고 하는 지금은 짧은 매매가 유리합니다. 언제까지? 지수가 여기 코스피 기준으로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여기가 2374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면 그때서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빠른 매매를 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대응을 한다. 이런 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죠.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그러지는 못한다는 얘기. 아직 넘어가는 장대 양봉이 없습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에서 지금처럼 수익을 주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니까 최근에 매매한 사람은 수익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팔아다가 또 기다리면 종목들이 또 빠질 거예요. 그럼 빠지면 또 다시 사가지고 또 3%가 됐든 4%가 됐든 5%가 됐든 이렇게 신성엔지처럼 주성엔지처럼 저런 식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팔아버리면 되죠.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고,
이게 바로 박스권 매매 이제 이게 핵심인데 저점 매수, 고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반등이 나올 때 뭐 세종공업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서 바닥에서 매매를 공략한 사람들은 올라오면은 지금 정도에서는 20-30% 정도의 차익 실현, 현금화를 하면서 또다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좀 싸게 사고, 반대로 만약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주식을 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방송 그 실전 매매 정세에서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방망이로 좀 짧게 잡고 수익이 났던 종목들, 뭐 손실이 작았던 종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처럼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종목들 보면 지금 새빨갛거든요.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막 1%에서 2% 지금 상승하고 있고 막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 안심을 하지 말고 시장이 지금 아직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질문은요. 자, 캐몬부터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캐몬에 대해서 질문은 이제 매수 시그널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캐몬 제가 이거 1,350원에서 올해 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캐몬이.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서는 그러니까 1,350원에 얘기했던 종목이 제가 봤던 목표치는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매매 패턴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도 2,374를 돌파하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는 또다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한 3,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되 보유는, 그러니까 수익이 난 사람들은 보유가 되지만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제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게 시작처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개발에 대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개발을 사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마침 이제 시장도 조금씩 흔들리죠. 그래서 들어줄 때 조금 여러분들이 현금화 대응해야 되니 저런 것들. 근데 종목별로는 괜찮을 거예요. 코스닥은 낙폭이 많아서 움직임이 괜찮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들어줬을 때 이제 또다시 밀릴 거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캐몬 같은 경우는 원래 회사 자체가 이제 비임상이라든지 임상 시험 스탁 기관 업체인데 그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제 연구를 대행으로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뭐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슈에도 있고 과거 이제 그 위험 물질이라든지 뭐 화학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과거 이제 화평법이라든지 화관법이라든지 거기에도 이제 수혜주로 이제 같이 있었던 종목이었고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기관이라서 그래서 국내에서 그런 이제 시험 기관으로 해서 뭐 이제 코로나도 그런 이제 시험 임상, 뭐 3상 들어가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다들 하는 부분들이라서 아마 이슈가 돼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완벽하게 안정권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좀 관망 내지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SY입니다. 자,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테슬라에 대한 그 솔라루프, 차기 킬러 제품이 이제 솔라루프, 자동차 우리 이제 썬루프라고 그러죠. 거기 솔라루프, 이제 썬루프에 태양광 전지를 달아서 이제 충전을 하면서 달리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되면서 SY라든지 주성엔지형이라든지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움직이는 건데 많이 떴어요. 많이 떴기 때문에 SY 같은 경우들은 제가 볼 때는 밀리면은 싸게 공략을 할 수 있어요. 밀리면 싸게 공략을 하지만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망의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휘닉스 소재. 자, 다음 이제 휘닉스 소재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것도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기대감 속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죠. 안 그래도 이제 아남전자 여러분들 어제도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아남전자도 매매 시그널 방송과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잘 갔어요. 사실 이렇게 갈 만한 이슈는 아니었는데
그 삼성전자의 과거에 있었던 그 하만에 대한 나쁜 소식이 뭐 부각이 되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서 예전에 루머였지만 삼성전자에서 인수한다라는 얘기도 돌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아남전자를 인수한 게 아니고 하만을 인수를 했죠. 근데 거기에 엮여가지고 아남전자가 올라가듯이 휴닉 소재도 그냥 삼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움직여주는 있는 부분인데, 이제 홍라이 관련주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 회장, 부회장의 지금 친모이신 홍라이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데, 너무 많이 떴습니다. 이것도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반망을 하시거나 공략은 하지 마시고, 조정받으면 뭐 싸게 공략하는 건 괜찮아요. 뭐 8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저점 매수하는 거는 괜찮지만, 원래 이제 그 반도체 패키징 솔더볼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그렇게 회사가 그렇게 뭐 탄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홍라이 관련주로 과거서부터 뭐 정치 테마주로 막 엮였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할 때에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자, 네 번째 이제 삼성 SDS 질문 주셨는데요. 자, 삼성 SDS.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삼성 이것도 마찬가지 지배 구조 개편, 그 다음에 배당 확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삼성그룹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월봉을 보게 되면 완전 바닥입니다. 월봉을 보면 완전 바닥이죠. 그리고 지금 삼성 구조 그 개편, 이제 뭐 배당에 대해서는 삼성물산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배당 확대에 대한 이슈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지배적이고요. 이미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삼성 SDS랑 이제 삼성생명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지분을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뭐 올해에서는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는 있지만 밀리면 받아서 장기적으로, 요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서부터 해서는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삼성 SDS는 꾸준히 이제 우상 방향으로 2년, 3년을 보면, 그래서 3년 정도를 보면 저는 목표 가격 한 30만 원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 가격 말고, 지금은 좀 빠져야 돼요. 지금은 이슈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도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16만 원, 15만 원까지 밀릴 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뭐 15만 원 잡고 이쪽까지 밀릴 거 생각해서 싸게 사세요. 싸게 사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뭐 매수 가격 한 16만 원에서 15만 5천 원 괜찮은 것 같고요. 그 정도 내려오면 사서 장기적으로 한 30만 원까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이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시장이 지금 나쁘다가 아니에요. 나쁘다가 아니고 시장이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애매하다. 근데 애매할 때에서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360조 정도가 되는데 거의 356조. 그러면은 시장이 흔들려도 어차피 시장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빠지면 크게 또 올라갑니다. 빠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잘 빠지지도 않고.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시장이 흔들려도 적게 흔들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될 거고요.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분명히 전 세계도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라든지 경기 부양세 뭐 불확실성으로 지금 억누르고 있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시장이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서도 그렇게 해서 경제 봉쇄를 했더니,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쉽게 경제 봉쇄한다라는 부분은 쉽게는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불안감, 그러니까 기대감이죠. 이거 기대감보다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먼저 미리 빠지는 건데, 어느 정도 불안감이 희석되고 이게 다시 좋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시장은 이 유동성 장세 다시 분명히 크게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삼성전자를 모아가시면 그렇게 크게 빠질 것도 아니고요. 뭐 삼성전자가 뭐 아무리 빠진다 해서 10% 빠지면은 이만큼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빠진다, 그러니까 이 정도나 많이 빠지는데 10%밖에 안 빠진다는 느낌을 아마 받을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얘가 삼성전자 10% 빠지면 다른 종목들은 아마 30-40% 빠질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빠질 폭이 작을 거고요. 빠질 폭이 작을 거고, 결국은 유동성 장세의 힘과 함께, 그리고 지금 배당 성향 강화에 대한 얘기가 이제 29일 날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수 가격은 59,800원에서 58,500원 사이 정도에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이전에 있었던 62,800원을 넘어가는 한 63,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가격은 일단은 57,500원 이 전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저점 57,500원 선저선 잡고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안전한 쪽인 삼성전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 삼성전자였습니다. 지금 시장의 코스피 시장은 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지금 0.9%, 1% 가까이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쪽에 조금 집중이 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조금 빨간불을 켜면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흐름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장 흐름과 또 오늘의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흐름을 일단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추세는 하락으로 일단 접어들었어요.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상승 흐름에서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트렌드를 하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완전히 하락으로 이제 시장은 오르막길이 끝나고 내리막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추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반등 흐름이 나와서 뭐 정고점을 돌파하고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상방으로 보고 눌림 자리에서 공략이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현재 이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팩트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내리막길이고 그냥 내리기만 할 게 아니라 시장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빠질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빠졌는데 추세대 하단에서 지금 반등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나 그리고 톡방이나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께 이제 저점 부근이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날 이제 저녁 방송할 때 전략 짧게 이야기 드릴 때 아침에 시가 갭 하락 출발하면 겁을 줄 텐데 그때가 단기적으로는 매수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 근거가 바로 이제 추세대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단기적으로는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 상단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서 추세대 상단을 때려줄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고점과 저점을 생각해 본다면 요 기술적인 분석에서의 중심 라인 정도 그러니까 82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또 저항을 받고 하면서 이렇게 또 빠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쪽은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좀 올라와줄 가능성이 높은데 상당히 저항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중 바닥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800포인트 부근을 깨고 내렸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또 저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상향하면서 정배열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한 괜찮은 흐름을 보이겠지만 지금 조정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반등하는 흐름이라면 800포인트의 저항선 부분에서는 또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제 생각에는 5일선 위로 올라서주면 좋겠지만 이 121선 저항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돌파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고요. 아침에 시세를 잠깐 보여줬는데 오늘도
거래량이 좀 많이 죽으면서 도지 형태의 음봉이 하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적으로 뭐 장중이라든지 뭐 주간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는 상승으로 시각을 좀 고정을 해두시고요. 800포인트와 820포인트의 저항 라인을 체크하면서 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락 트렌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이 만약에 낮으시다면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시고, 안 될 종목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잘라내는 관점으로 가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밀리게 되면 또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보유하신 종목들 같은 것들 중에서 지수의 영향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니까 그렇게 현금 비중 높이셔서 그런 관점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문의하신 종목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현대 기아 자동차 주가 전망 물어보셨는데 현대차랑 기아 자동차 저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담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세를 이렇게 이제 수렴을 했다가 아래로 한번 타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19만 원 정도의 정고점 부분까지, 그러니까 19만 조금 안 될 텐데 18만 5천 원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장이 조금 안 좋더라도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좋게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의 하나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장기간 빠져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좀 상승 흐름이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이런 이제 저항 라인들이 있었는데 요 구간을 이제 돌파하면서 굉장히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항대를 돌파할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요거 훼손 안 한다면 꾸준하게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저항은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대 밴드대의 저항이 있는데요. 저는 신고가 넘겨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섹터고, 그리고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는 사고 올라가면 팔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고, 역시나 이제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시총 조금이라도 작기 때문에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예요.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지금 상승을 했다가 오늘 음봉이 나오는데 매수 기회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오늘 음봉에서의 저점 매수를 노리시고 가져갈 만한 자리이긴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갭이 여기 굉장히 크게 떴죠. 21선을 갭으로 돌파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요. 차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21 이평선을 찍으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다 보니까 주가가 뭐 상한가 가듯이 빵빵빵빵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21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갭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정을 주고 21선 찍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 뭐 저점 매수해서 오늘 파는 것도 괜찮을 거고, 오늘 매수해서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좋은데요. 조정이 만약에 나와서 21선까지 내려온다면 거기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현대기아 자동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겠고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요번에 이제 뭐 현대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좀 전체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삼성그룹주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업 상승이 크게 나왔고 지금 조정이 좀 나와줬는데요. 중심 가격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1만 원 정도 부분까지 내려오면 다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큰 회사기 때문에 요번에 삼성전자에서 나올 수 있는 배당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가장 수혜가 좀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이미 한 번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물산이 그런 이슈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부분에서 이슈가 됐다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는 일단 관망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지금 현재 흐름이 전체적으로 뭐 저점 좀 높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점 부분에서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세 번째 종목이죠. 쌍용차입니다. 쌍용차 최근에 이제 자동차 섹터들 괜찮게 움직이면서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모습인데요. 매수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이제 시장이 죽으면서도 죽지 않고 있고 추세를 지금 단기적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한데 이 종목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정부에서 그냥 뭐 상장 폐지가 되도록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종사자들이 많은 그런 회사고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부담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망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신다면 손절을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되는데 한 4,100원 정도의 손절선 잡고 접근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수익 노리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시세 한 번 정도 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트론 바이오인데요. 인트론 바이오 이제 뭐 3분기에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 대체육 관련주예요. 이제 세포를 배양해서 우리가 이제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고, 콩에서 이제 고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대체육들이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인트론 바이오가 가진 기술 중에 이 헤모글래스인가 뭐 해가지고 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체육에서의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할 때 피맛이 느껴진다면 좀 더 대체육과 가까운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체육 시장이 저는 차기적으로 이제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시장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오겠지만 하락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싸게 내려올 때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이런 저항선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코스닥과 차트가 비슷합니다. 코스닥 150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음봉으로 쭉 밀려 내려오면 그때 사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넷마블인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빅히트 상장 이후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반등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요거를 지금 보시면 한 12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돌렸는데 요 가격대 이탈하면 손절한다는 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 한번 접근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뭐 만약에 한번 출렁한다면요 좀 더 내릴 가능성 있으니까 그때는 뭐 11만 원 이하에서 한번 공략해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지지부진합니다. 수급 쪽으로도 여전히 좀 따라주지 않고 있는데요. 기관이 거래소에서 1,400억 원 넘게 지금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오늘 연속성이 좀 없네요. 자, 저희는 빠르게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바로 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코스피가 한 0.4%가량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0.8%가량 플러스 흐름인데 어제 뉴욕 증시의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뉴욕 증시와 커플링, 좀 디커플링은 아닌 조금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좀 가는 걸 보니 이번 주가 좀 지나고 나면 11월부터 해서는 좀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거리들이 있는데요. 화이자 관련주들 임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해서 주가가 좀 움직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관련주들이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신풍제약, 그다음에 제일약품 이런 회사들이 좀 이슈가 되는데 우선 제일약품이 많이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바이오도 많이 급등하고 유한양해 볼까요? 자, 관련된 큰 종목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일바이오가 급등을 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미 조금 주가 흐름 자체가 빠르게 올려쳤었고 추가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일 정도로 흐름이 굉장히 좀 가파른 모습이에요.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오늘장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좀 들어서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또 하나 급하게 또 신규 접근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잡아드리자면 한 5만 원 이탈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고 천천히 보신다면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잘 홀딩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CDI 같은 경우도 현재 최근에 좀 좋은 실적 거두고 있어요. 바닥 포인트에서 횡보를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유럽에서의 또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늘고 있는 모습이고 배터리 관련으로 해서도 그리고 이래저래 스마트폰 판매량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가 충분하게 또 고점 영역 50만 원대 이상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신성ENG도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2차 배터리 관련해서 클린룸 이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BW 행사 이슈가 좀 있는데 공시사상 보자면 국내 BW 행사가 있어요. 이게 285만 주가량 되거든요. 상장일이 29일이라고 내일이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이게 종목 자체가 하루 거래량 자체가 원체 많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지금 1,700만 주가량이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1,700만 주가량. 어제가 1,700인데 오늘이 지금 벌써 1,7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 물량으로 인해서 밀릴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 그래서 너무 걱정보다는 오히려 조금 한번 이슈 바꿔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원체적으로 급등한 종목이라 또 라인도 현재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이네요. 급등한 종목이라서 접근 자체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고점 포인트까지의 3,200~300원까지의 흐름은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MC넥스입니다. 카메라 모듈 확대에 대한 포인트, 자율주행 이슈가 되면은 역시나 카메라 모듈 확대에 대한 포인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면 늘수록 또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큰 흐름에서 보건데 주가 상황 자체가 거의 바닥에서의 좀 추세적인 상승 자리가 나오는 그런 또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적도 원체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니까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고요. 이 현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보겠는데요. 완전 바닥에서 움직임이 좀 있어요.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데 당장의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한
초중반까지 보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은 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장과는 좀 다르게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죠. 좀 튼튼한 종목이라는 거,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신다면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은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추세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의 도전인데요. 다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도전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삼본전자입니다. 삼본전자는 지금 보면 이제 산업용 드론이나 화장품, 제약바이오, 의료장비,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테마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회사 실적이 최근에 조금 안 좋아졌지만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종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낙연 관련주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시세가 크게 올라오지 않은 따끈따끈한 그런 대선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돌파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가 준비했을 때보다 조금 시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매수가를 1,650원 정도 부분에서 이하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000원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1,450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주연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삼본전자였습니다. 조정 시 매수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 코스닥 시장 790선 시도하고 있고 코스피 시장 232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지지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